284페이지 보시면 무슨 세예요? 부가가치세. 그래서 부가가치세 파트는 이론에서 이제 전산회계 세문제 나오고요. 세문항. 그 다음에 전산세무도 세문항.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세문제식 이론에서. 그래서 이론은 무조건 2점이에요. 그래서 배점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배점은 똑같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부가가치세를 가장 먼저 배우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실제 가장 많이 써요. 우리 물건 사고 팔잖아요. 회사에서도 물건 사고 팔고 우리도 물건 사고 파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우린 파는 경우보다는 사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긴 하죠. 그래서 그 실제 생활하고 가장 밀접하긴 해요, 부가가치세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뭐냐면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가장 쉬워요. 세법 중에서. 여기서 말하는 쉽다라는 건 세법 중에서 쉽다는 얘기지 쉬운 건 아닙니다. 세법이 어려워요, 법 자체가. 근데 그나마 그 세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부가가치세가 가장 단순해요. 그래서 대부분 시험들이 좀 낮은 급수에서 부가가치세를 먼저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급수에서 소득세 배우고 그 다음 급수에서 법인세 배우고 이게 왜 그러냐면 난이도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거기 잠깐 보시면 284페이지 부가가치세 이론 정의라고 되어 있는데요. 부가가치세는 밸류에드 텍스라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일명 VAT. 예, 그래서 VAT 별도, VAT 포함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그래서 부가가치가 뭔지는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앞에 잠시만 봐주세요. 만약에 공장, 그 다음에 도매업자, 그 다음에 소매업자, 그 다음에 우리 같은 사람을 뭐라 그래요? 최종 소비자. 이렇게 이제 4단계의 유통 단계가 있다라고 볼게요. 부가가치세 설명을 위해서. 그래서 매출액, 매입액, 매출세액, 매입세액, 납부세액. 그래서 만약에 공장이 도매업자한테 1,000원에 팔았다라고 볼게요. 얼마요? 1,000원. 부가가치세 몇 프로예요? 네, 10%예요. 네. 그래서 1,000원에 팔았으니까 세금 얼마예요? 100원. 그러면 도매업자는 1,000원에 샀겠죠? 그 다음에 매입세액이 얼마 되는 거예요? 100원. 몇 프로니까? 10%. 무조건 10%예요. 그 다음에 도매업자가 소매업자한테 1,500원에 팔게요. 그러면 10%니까 얼마예요? 150원. 그러면 소매업자는 1,500원 주고 샀겠죠? 그러면 매입세액은 얼마예요? 150원. 그 다음에 소매업자가 최종 소비자한테 2,000원에 팔게요. 그러면 10%니까 얼마예요? 200원. 그러면 최종 소비자는 2,000원에 200원. 이렇게 해서 샀겠죠. 무조건 몇 프로라고요? 10%. 그 다음에 납부세액은 어떻게 구하냐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요. 제일 단순하다 그랬잖아요. 왜냐면 매출세액 얼마야? 매입세액 얼마야? 둘이 빼요. 그래서 나온 거 뭐 하는 거예요? 내는 거예요. 마이너스 나오면 돌려받는 거고. 그럼 여기 지금 보시면 공장은 100원밖에 없잖아요. 매출세액. 그러면 얼마 내시면 돼요? 100원. 왜냐면 매입세액은 빵이니까. 그 다음에 도매업자는 150원에서 100원이죠. 빼면 얼마 나와요? 50원. 여긴 200원에서 150원이죠. 빼면 얼마 나와요? 50원. 최종 소비자가 내는 거 아니에요. 세금은 사업자가 내는 겁니다. 부가가치세는. 그래서 우리 물건 살 때 부가가치세가 들어있다라는 건 알지만 은행 가서 부가세 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은 소비자는 안 내셔도 돼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285페이지를 설명드릴 거예요. 일단 첫 번째 특징. 그래서 1번 보시면 일반 소비세라고 있습니다. 요것도 나중에 외울 건데 특징에 거기 첫 번째 보시면 일반 소비세라고 있죠. 네. 그 다음에 개별 소비세는 아니에요. 요게 무슨 뜻이냐면 부가가치세는요. 일반적으로 말뜻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소비하면 내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비해요? 안 해요? 하죠. 소비할 때마다 뭐를 내는 거예요?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요 세금 안 내고 살아요. 세금 안 내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저기 산 있죠. 예, 아무도 안 오는 산에 가서 자연인에도 출연하시면 안 돼요. 대부분 자연인에 출연하시는 분들 세금 내요.
왜 내냐면 전기 쓰잖아요. 전기요금에 부가가치세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려면 저기 산골에 가셔갖고 예, 전기 써도 안 되고 옷 사 입어도 안 돼요. 옷값에도 부가가치세 있으니까. 그러니까 혼자 자급자족을 하시고 옛날 원시 시대처럼 사시면 뭐 안 내도 돼요? 세금 안 내도 돼요. 예. 세금 안 낼 수가 없어요, 구조상. 왜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비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 소비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세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소비세라 그래요? 일반 소비세. 그 다음에 개별 소비세. 개별 소비세는 뭐냐면 비싼 거에 붙는 거예요. 비싼 물건에만 국가에서 정해놔요. 이거를 살 정도면 돈 많이 있네. 돈 많으니까 뭐 더 내자? 세금 더 내자. 그게 개별 소비세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희가 시험 볼 때 나오는 개별 소비세가 뭐냐면 승용차. 승용차 중에서 경차 말고요. 경차는 국가에서 타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개별 소비세 안 내요, 경차는. 근데 경차 아닌 거 있죠? 네, 그런 것들은 다 무슨 세 내세요? 개별 소비세 냅니다. 그리고 명품 같은 것들도 비싼 건 개별 소비세 내요. 제가 알기로 지금 300만 원 넘는 명품은 개별 소비세가 붙어요. 그러니까 그런 비싼 것들. 옛날에는 냉장고 TV에도 붙었었어요. 근데 요즘엔 냉장고 TV에는 안 붙습니다. 왜냐면 TV 냉장고 지금은 웬만한 집 다 있잖아요. 근데 과거에 TV는 한 동네에 한두 집밖에 없었어요. 실제. 왜냐면 워낙 비쌌으니까, 과거에는. 그래서 그럴 때는 개별 소비세가 붙었는데 지금은 안 붙어요. 그리고 이거는 국가가 정해놔요. 요런 거 사시면 개별 소비세 내셔야 됩니다라고 아예 품목을 다 정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간접세. 잠시만요. 예, 개별 소비세 물건값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뭐 명품백을 샀어. 그러면 거기 안에 부가가치세도 들어가 있고 개별 소비세도 들어가 있어요. 자동차 가격도 똑같은 거예요. 그 퍼센트 봐야 돼요. 네, 그건 찾아봐야 될 거예요. 인터넷에 치시면 아마 그게 제일 빠르실 거예요. 그래서 간접세 맞고 직접세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잠깐만 봐주세요. 지금 공장에서 100원 내죠. 도매업자 얼마 내죠? 50원. 소매업자 50원. 다 더하면 얼마예요? 200원. 누가 내요? 소비자가. 이걸 간접세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가 간접세냐면 세금을 내는 사람을 납세자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납세자. 그 다음에 그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을 담세자라 그래요. 이게 다른 걸 간접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부가가치세. 그 다음에 기름값에 유류세 들어가죠. 그것도 우리가 안 내잖아요. 예. 그것도 이제 주유소에서 냅니다. 그 대신 부담은 누가 하는 거예요? 소비자가. 그래서 이렇게 납부하는 사람과 부담하는 사람이 다른 걸 무슨 세라 그래요? 간접세라 그래요. 그래서 술 좋아하시는 분들 술 드시면 거기에 주세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도 간접세예요. 그래서 국가가 항상 세금 없을 때 만지는 것 중에 하나가 간접세를 잘 만져요. 왜냐면 직접세는 만지면 반대급부가 좀 심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그 누구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담배요금 올렸죠. 담배세 올렸잖아요. 그때. 예, 그때 올리면서 뭐라 그랬어요? 국민의 뭐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예. 근데 그게 먹혀요. 왜 먹히냐면 난 담배 안 펴.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아마 술값 최근에 또 올랐죠. 예, 거기에 아마 술 관련된 세금 올린다 그래도 반대하는 게 좀 적어요. 왜요? 난 술 안 먹어. 이런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직접세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만약에 소득세 올린대. 그럼 내 월급에서 세금 더 나가잖아요. 그럼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늘어나요. 법인세 올린대. 그럼 회사들이 어때요? 반대. 이런 게 심해요, 직접세는. 근데 간접세는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하는 게 좀 적어요. 그러니까 올리기가 어때요? 쉬워요. 그래서 아마 이번 정부에서도 뭘 올릴지 모르겠지만 뭔가 올라가긴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일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 필요하잖아요. 세금 걷어야 되니까. 그래서 뭔가 하나 또 올리지 않을까. 근데 뭐가 올릴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저희가 다 내는 거예요. 근데 회사 가시면 사장님들이 꼭 이런 얘기 합니다. 돈 벌어서 세금만 내는 것 같아. 그 얘기가 틀린 말은 아닌데 부가가치세는 본인들이 내는 거 아니에요. 누가 내는 거예요? 소비자가 내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장님들이 내 돈으로 낸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돈 줄 때 세금 포함해서 주잖아요. 그러면 나 돈 받았죠. 받았으니까 이 돈은 누구 돈이야? 내 돈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원래 실제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다 내도록 되어 있어요. 구조는.
근데 대부분 사장님들이 구조에 관심 없잖아요. 그냥 내가 많이 가져가냐, 적게 가져가냐, 그쪽에만 관심이 있죠. 그 다음에 직접세는 저희가 배우는 것 중에서 소득세하고 법인세, 이런 것들이 직접세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내기도 내가 내고, 부담도 누가 해요? 내가 하고. 요거를 무슨 세라 그래요? 직접세. 근데 저희가 배우는 부가가치세는 가장 대표적인 간접세예요. 그 다음에 소비형 부가가치세.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많이 거두려면 뭐가 많아야 돼요? 소비가 많아야 돼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매번 국가가 발표를 하거든요. 무슨 발표를 하냐면 올해 소득세 얼마 거둘 거야, 부가가치세 얼마 거둘 거야, 법인세 얼마 거둘 거야, 이런 식으로 세수를 미리 예측을 해요. 근데 항상 부족한 게 부가가치세는 부족해요. 근데 소득세하고 법인세는 오히려 더 거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소득세가 더 거친다는 얘기는 많이 버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많이 벌어야 뭐 하니까? 많이 내니까. 예. 근데 중요한 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위아래하고 밑에하고 갭 차이가 가면 갈수록 어때요? 커지고 있어요. 많이 버는 사람은 몇 억씩 버는데 적게 버는 사람은 진짜 1, 2천만 원 버는 사람도 1년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갭 차이가 커지고 있어요. 왜냐면 어차피 적게 버시는 분들은 내는 세금이 많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세수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많이 버는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인데 또 거꾸로 얘기하면 힘든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경제 민주주의의 자유경제주의의 하나의 가장 단점이 그거거든요.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벌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벌어. 왜냐면 돈 먹고 돈 먹기잖아요. 돈 벌고 싶어. 그러면 집값 오른다 그럴 때 집 왕창 사면 되잖아요. 세금을 내더라도.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걸 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 비트코인으로 돈 벌고 싶어. 그러면 비트코인 많이 사면 돼요. 맞죠? 근데 뭐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있는 사람들이 더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구조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도 열심히 사는 사람 있고 주식 투자하는 사람도 있고 부동산 사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잘 먹고 잘 살려고.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절대로. 다들 목표는 똑같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우리 지금 공부 왜 하고 있어요? 잘 먹고 잘 살려고. 맞잖아요. 그 다음에 전단계 세액공제법. 요건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세법 공부하실 때 공제라고 나올 때가 있거든요. 공제의 뜻이 뭐냐면 차감한다란 뜻이에요. 근데 세법에서는 뺀다라고 표현 안 해요. 무조건 뭐 한다라 그래요? 공제한다라 그래요. 그래서 공제라고 나오면 더하기예요? 빼기예요? 빼기. 그래서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어쩔 수 없어요. 일반적으로 공제라 그러면 이런 쪽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공제가 뭔지 잘 몰라. 그냥 공제했대.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좀 용어가 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건 잘못된 건 아니고 대부분 다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소위 공부를 많이 했다는 지식인들, 네이버 지식인 아닙니다. 네이버 지식인 아니고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을 뭐라 그래요? 지식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지식인 분들은 다들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냐면 다는 아니에요. 근데 저도 뭐 이제 학교 다닐 때 몇 번 느꼈었는데 남들이 못 알아듣는 용어를 사랑해요. 진짜로 농담 아니고 내가 뭔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못 알아들으면 내가 더 뭐한 사람이에요? 많이 배운 사람이야. 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용어들이 어려워요. 예. 그래서 법이 어려운 거예요. 법이 딴 거에 어려운 게 아니고 분명히 한글인데 읽었어. 해석을 못 해요. 왜요?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공부할 때 공제 나오면 빼는 건데 여기 잠깐 보세요. 이게 세액공제예요. 아까 150원에서 얼마 뺐죠? 100원 뺐죠. 그래서 얼마 됐어요? 50원. 이 빼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공제. 그래서 세금을 뺐잖아요. 그래서 이걸 무슨 공제라 그래요? 세액공제. 그다음에 200원에서 얼마 뺐어요? 150원. 그 다음에 전 단계가 뭐냐면 이게 각 단계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단계별로 뭐 한다? 빼준다. 그래서 이걸 무슨 법이라 그래요? 전 단계 세액공제법. 거래를 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래공제법이 아니고 세액공제법입니다. 그 다음에 소비지국 과세원칙. 그 다음에 반대는 생산지국 과세원칙.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솔직히 국내 거래로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뭘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수출. 그래서 수출 많이 하는 회사한테 국가에서 혜택을 많이 줘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대부분 보면 대기업 하죠.
네, 우리나라 성향 자체가 친대기업이에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대기업들이 수출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럼 우리나라는 그 외화 벌어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수출을 많이 하는 회사한테 혜택을 많이 줄 수밖에 없어요. 구조 자체가. 그렇다 해서 국내 거래가 안 중요하다. 그건 아닙니다. 근데 국내 거래보다는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수출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수출하는 회사한테 혜택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소비지국 무슨 원칙이요? 과세 원칙.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영세율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세율이 몇이에요? 0이. 그러면 뭐 안 내요? 세금 안 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단 세금 안 냅니다. 어디에다가만 세금 내면 돼요? 외국에다가만. 근데 그 외국이 요거 되는 거예요. 소비지국. 소비가 뭐예요? 물건 사고 파는 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만약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을 했어. 그러면 한국이 뭐가 되는 거냐면 생산지국. 물건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다 세금 내지 말고 어느 나라에다 세금 내라? 소비지국에다가. 근데 왜 이렇게 하냐면은요. 만약에 우리가 모나미 볼펜이 있어요. 볼펜이 있는데 1,000원짜리가 있고 똑같은 물건인데 그럼 요거는 부가세가 없는 게 1,000원이고 만약에 1,100원이야. 그러면 요거는 부가세 뭐가 되는 거예요? 포함. 그러면 어떤 게 더 잘 팔려요? 당연히 1,000원짜리가 더 잘 팔리겠죠. 왜요? 똑같다라는 전제하에.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영세율을 적용하는 이유는 하나는 소비지국 과세 원칙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수출 촉진 문제도 있어요. 우리나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세금을 거두면 가격이 어떻게 되죠? 올라가죠. 그러면 판매될 확률은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왜냐하면 외국 바이어들도 똑같아요. 싸게 사다가 어떻게 팔아야 되죠? 비싸게. 그래야 남는 게 뭐하니까요? 많으니까. 그래서 부가세를 안 내게끔. 그래서 세율이 몇 프로인 거예요? 0%. 0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영세율이라는 제도가 생긴 거예요.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나중에 무역회사나 이런 쪽이 목표이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회사 가시면 이제 요거 많이 하는 거죠. 무슨 일이요? 영세율. 수입은 아니에요. 수입은 세금 내요. 수출에 대해서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6번에 다단계 거래세 이런 건 세금 그 시험 문제 잘 안 나와요. 시험 문제는 요 4개가 잘 나옵니다. 일반 소비세, 간접세, 그 다음에 전단계 뭐야? 세액, 공제법, 그 다음에 소비지국, 과세원칙. 요 4가지가 잘 나와요. 그 다음에 286페이지. 그리고 지금 한 얘기는 앞으로도 계속 해요. 나올 때마다. 근데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이건 있습니다. 초반에는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 뒤로 가면 갈수록 요점만 알려드릴 거예요. 286페이지 보시면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에다 밑줄 치세요. 제가 아까 그랬죠. 세금은 누가 내는 거라고요? 사업자가 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업자가 아니고 뭐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다. 그래서 뭐 낼 일이 없다? 세금 낼 일이 없다. 이렇게 이제 나누어 준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의 개념 보시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요거는 좀 이따 볼 거예요. 그리고 2번 잘 봐두세요.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고 계속적이고 뭐여야 되죠? 반복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요즘 당근마켓 유행이잖아요. 당근마켓에서 팔 때 부가세 돼요? 안 내요. 왜 안 내요?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계속적이고 반복적이지가 않잖아요. 네. 근데 계속적이고 반복적이야. 여기에 걸려버리면 뭐를 내셔야 돼요? 세금을 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영리목적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사를 나눌 때 영리회사하고 뭘로 나누죠? 비영리회사. 이렇게 이제 2가지로 나뉩니다. 영리회사는 돈 버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회사는 무슨 회사예요? 영리회사예요. 근데 비영리회사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비영리는 대표적으로 협회 같은 곳들. 그런 것들은 돈 버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크게 2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이 사업자는 영리냐 비영리냐는 상관없어요. 네, 영리냐 비영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물건 파냐 안 파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물건을 사고 파네 그러면은 거기에서는 뭐를 내셔야 되는 거예요? 부가가치세를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뒤에 보시면 명리목적성 유무에 보시면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납세 의무를 질 수 있다. 우리 대표적인 비영리단체가 어디예요?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
이런 것들이 이제 뭐예요? 비영리 단체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 요즘엔 덜하지만 국가에서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겨울만 되면 보도블록 뜯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새로 깔잖아요. 근데 그게 돈 버는 거예요? 아니죠. 돈 쓰는 거잖아요. 예. 근데 왜 그런지는 아시죠? 지금 대부분 다. 예. 왜 그러냐면 내가 만약에 국가한테 100억 달라 그랬어. 80억 썼어. 그러면 국가한테 혼나요. 너 100억 달라 그랬는데 왜 80억만 써? 예. 아껴 써서 칭찬받는 게 아니고 혼나요. 너 분명히 나한테 100억 달라 그랬잖아. 근데 80억만 썼네? 그럼 다음부터 깎는다 너는. 왜요? 안 썼으니까. 그래서 20억 원어치를 뭐 하는 거예요? 보도블록을 까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땐 잘못된 것 같죠. 예.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대요. 구조 자체가. 그래서 어쨌든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영리 목적이 아니잖아요. 근데 납세 의무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복적으로 뭔가를 하잖아요. 계속. 그래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에 걸리면 세금 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 독립성이라고 있는데 그건 그렇게 크게 보실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사업자의 분류, 여기에 별표 하나만 쳐넣으세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앞에 잠깐 보시면 세금 내는 걸 과세라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실 때 과세라고 나오면 뭐 내는 거다? 세금 내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입고 있는 옷도 과세예요. 그럼 뭐 내는 거예요? 세금 내는 거예요. 무슨 세 내는 거예요? 부가가치세. 그 다음에 세금을 면제받는 걸 무슨 세라 그래요? 면세라 그래요. 그래서 면세는 대부분 우리가 먹는 거, 그래서 야채, 과일, 생선, 고기 같은 거 있죠. 예, 그런 것들은 대부분 다 뭐예요? 면세예요. 그래서 우리 마트 가서 뭐 과일이나 야채 같은 거 사잖아요. 그러면 그건 이제 면세라고 찍혀 있어요. 거기에. 예. 그래서 오늘부터 숙제 있습니다. 검사는 안 하지만 물건 사시면 영수증 받을 때 있죠. 그럼 영수증 받으면 부가가치세 있는지 없는지 봐두세요. 왜냐면 시험 문제에서 가끔씩 다음 중 과세로 맞는 것을 고르시오. 막 이런 거 나와요. 그래도 예전에 시험 문제 중에 이거 나온 적이 있었어요. 흰우유는 면세예요. 초코우유는요? 이거 아세요? 이거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어요. 그때 답이 이거였어요. 초코우유. 근데 책 찾아보시잖아요. 초코우유 없어요. 책에는. 그러니까 책이 없는 것도 종류로는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영수증 받으시면은 한 번씩 보세요. 그러면 흰우유는 가공을 안 해서, 초코우유는 거기에다 이제 뭔가를 넣어서 가공을 하잖아요. 바나나 우유도 그렇고. 그 차이예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무조건 가공했다 그래서 내는 건 아니에요. 비과세, 면세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과세도 세금 안 내는 거고, 면세도 뭐 안 내는 거예요? 세금 안 내는 거예요. 근데 거의 흡사하니까 그 두 개는 같다라고 보셔도 돼요. 근데 이제 법에 따라서 이제 부가가치세는 대부분 세금을 내다 보니까 과세, 면세로 나누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비과세는 이제 소득세 쪽에서 나와요. 소득세에서 이제 월급 낼 때, 월급 받을 때 세금을 내는 게 있고 안 내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용어 차이지 비과세랑 면세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둘 다 어차피 뭐 안 낸다? 세금 안 낸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건 저도 이제 세무사 사무실 다닐 때 많이 이것 때문에 혼났는데 모른다고. 김치 있죠. 김치 면세예요. 근데 포장김치 있죠. 얘는 과세예요. 포장하면 과세예요. 그러니까 반찬 가게에서 이렇게 널어놓고 파는 건 면세거든요. 근데 종갓집 김치처럼 포장되어 있으면 과세예요. 두부 있죠. 네, 이게 면세거든요. 포장 두부는요, 이게 면세예요. 법이 그래요. 이거 구분 못해요. 옛날에는 구분할 수 있게 나눠져 있었어요. 가공했냐 안 했냐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계속 뭐라 그래야 되나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면세였던 걸 과세로 돌리고 있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대부분 없어요.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일단 제일 쉬운 거는 이게 싸냐 비싸냐, 그 다음에 가공을 했냐 안 했냐. 근데 유일하게 가공한 것 중에서 얘만 면세예요. 네, 포장 두부만. 네. 그래서 제가 이 얘기했더니 한 분이 못 믿겠어. 그러더니 그날 저녁에 집에 가면서 포장 두부를 사셨대요. 네. 그리고 그 다음날 오셔서 맞네요, 면세네요. 알아서 하십시오. 믿든 안 믿든 건 본인이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 진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항상 부가가치세 얘기가 나오면 2분이 나와요. 두부. 왜냐면 왜 포장두부는 면세야.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국가를 어쨌든 까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 그때 이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대부분 포장하면 과세인데 왜 포장두부는 면세냐.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먹어야 될 것들이 있긴 있죠. 예. 또 두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진 않잖아요. 근데 김치는 좀 어때요? 비싸죠. 예. 그래도 원래 대부분 싼 것들이 면세가 많아요. 왜냐면 이 면세를 만들어준 이유 중에 하나가 저소득층을 위한 거거든요. 저소득층은 뭐가 적어요? 수입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소비할 수 있는 게 어때요? 적어. 근데 그분들이 사는 물건들에 대부분 세금이 붙어 있어. 그러면 쓸 수 있는 금액이 더 줄어들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먹는 그 아까 설명드린 야채, 과일, 생선, 고기 요런 1차 생산물들 있죠. 요런 것들은 대부분 다 면세가 많아요. 예. 근데 가공되어 있는 것들은 거의 다 과세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집에서 밥 해 먹으란 얘기예요. 그러면 면세되는 게 많은 거고 나가서 사 먹거나 아니면 만들어져 있는 완제품이나 이런 걸 해서 집에서 먹으면 이런 것들은 대부분 뭐가 되는 거예요? 과세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건 이제 하나하나씩 계속 나누는 연습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과세 사업자는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일반 과세자하고 간이 과세자.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건 간이 과세자예요. 그래서 간이 과세자는 개인만 됩니다. 법인은 간이 과세자가 될 수 없어요. 무조건 일반 과세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종종 과세 사업자가 어떤 게 과세 사업자예요? 면세 사업자가 어떤 게 면세 사업자예요? 물어보시는데 이미 국가에서 다 나눠놨어요. 이거 관련된 건 과세야. 이거 관련된 건 면세야. 이거를 다 나눠놨어요. 그래서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국가에다가 우리가 사업자 등록증 내잖아요. 사업하려면.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 낼 때 저는 뭐 사고 팔 거예요? 이런 걸 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국가에서 그러면 당신은 과세 사업자, 당신은 면세 사업자. 이미 다 뭐 되어 있어요?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간이과세자는 개인만 되고 직전 연도 공급대가, 공급대가의 뜻이 부가세 포함이에요. 부가세 포함해서 8천만 원이 안 되시면 간이과세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준 금액은 얼마예요? 8천이에요. 그래서 1년에 8천만 원 넘게 팔아. 그러면 일반 과세자가 되는 거고 8천만 원 적게 팔아.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간이과세자. 예전엔 4,800이었어요. 근데 요 기준 금액이 올라갔어요. 어디요? 1학년이나 직전 연도나 같은 말이에요. 예. 0년이라고도 하고, 예. 저는 그냥 이해하기 편하게 직전 연도라고 적어드렸는데, 예. 그것도 같은 말이에요. 예. 여기 그 전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작년에 1년 동안에 얼마 미만 파신 분이요? 8천만 원. 그 다음에 공급대가가, 처음이니까 정확하게 적어드려야지.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이 안 되면 영수증만 발행할 수 있어요. 영수증.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이따가 배울 건데 그 부가가치세는 세금계산서라는 게 있어요. 네, 뭐가 있다고요? 세금계산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해요. 근데 그건 이제 뒤에 가서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4,800만 원이 안 되면 납부도 면제예요. 왜냐면 1년에 4,800이면은요 이익이 아니에요. 한 달에 매출액이 400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400도 안 되면 높은 거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한 달에 300만 원어치 팔아요. 얼마치요? 300. 그럼 일반적으로 남는 거는 30에서 40% 보거든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남는 금액이에요. 남는 걸 3, 40% 정도 봐요. 그러면은 300만 원에서 30% 남으면 얼마 남는 거예요? 90만 원 남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을 90만 원 남기려고 해요? 아니죠. 그래서 대부분 간이과세자는 1인 사업자가 많아요. 네. 왜냐면 1인 사업자들은 대부분 매출액이 뭐하죠? 그렇게 높지는 않죠. 근데 높으신 분도 있어요. 높으신 분도 있는데 대부분 1인 사업자들이 요 간이과세자에 많이 들어가요. 왜냐면 직원을 못 써요. 1년에 8천만 원도 못 파는데 직원 만약에 월급을 1년에 2천을 준다라고 해보세요. 그럼 7천만 원 팔면 일단 2천 빼면 5천 중에서 남는 걸로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30% 남는다라고 치면 5천만 원에 30%면 1,500 남는 거예요. 그럼 많이 남는 거예요? 적게 남는 거예요? 적게 남는 거죠. 1년 동안에 1,500 벌려고 사업을 해요?
아니죠. 그래도 대부분 간이과세자 그러면 영세 사업자라고 보시면 돼요. 일명 1인 사업자. 그런 분들이 이제 간이과세자가 됩니다. 근데 이런 제도를 왜 뒀냐면 간이과세자분들은 남는 게 많다 적다? 적다. 근데 그렇다 그래서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사업이라는 건 본인이 선택하는 거니까. 그리고 초반에는 간이과세자로 시작했다가 장사 잘 되면 어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일반 과세자로 넘어가는 거예요. 무조건 간이과세자로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왜냐면 우리가 처음엔 장사 잘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처음부터 세금을 많이 걷어가. 이러면 안 되겠죠, 국가도. 그래서 영세하신 분한테는 세금을 적게 걷고, 그 다음에 장사 잘 되는 데한테는 세금을 더 걷고, 이런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일반 과세자가 되시면 좀 전에 이야기한 요거를 발행할 수 있어요. 뭐요? 세금 계산서. 그래서 실무 가셔서 이러시면 안 돼요. 일반 과세자가 아닌 간이 과세자한테 세금 계산서 주세요. 이러면 안 돼요. 왜냐면 간이 과세자는 세금 계산서 발행 못 한다 그랬잖아요. 뭐만 발행할 수 있다고요? 영수증. 근데 세금 계산서 달래.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면세 사업자는 면세가 세금을 면제받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요거를 발행해요. 계산서. 그래서 계산서는 뭐가 없죠? 세금이 없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뭐 받았다? 면제받았다. 그래서 무슨 사업자라 그래요? 면세 사업자. 그리고 초반에는 헷갈릴 거예요. 특히 이제 이쪽이 완전 처음이신 분들. 그래도 회사 다니시면서 조금 몇 번 이렇게 세금 계산서도 구경한 적이 있어. 이런 분들은 그나마 좀 괜찮은데 처음이신 분들은 초반에 헷갈리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하면 계속 물어보세요. 괜찮아요. 영수증은 어쨌든 저도 세금을 면제가 되면 필요한 거. 아니요. 영수증은 저쪽에서 그러니까 부가가치세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는 그러면 네. 어떻게? 저거는 이제 저쪽에서 필요한 거죠. 소득세 같은 것들. 네, 소득세에서 비용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필요한데 부가가치세에서는 영수증은 인정 안 해줘요. 이게 또 궁금하신 거 괜찮아요. 편하게 물어보세요. 어차피 수업 끝나면 안 물어볼 거잖아요. 그렇죠. 모르면은 나중에 알게 되면 물어보십시오. 네, 괜찮아요. 편하게 아무것도 아무거나 물어봐도 돼요. 네, 괜찮아요. 그래서 요 두 가지 차이점은 일반 과세자는 세금을 내는 사람이니까 뭐를 발행하는 거예요? 세금 계산서. 그 다음에 면세 사업자는 세금을 안 내는 거죠. 그러니까 뭐를 발행한다고요? 계산서. 그 차이예요. 법인도 면세 받는 거 돼요. 그러니까 면세냐 과세냐는 요거 일반 과세자하고 면세 사업자는 개인도 되고 법인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를 사고 파느냐에 따라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면세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실무에서는 이거예요. 꽃. 우리 좋은 일이나 안 좋은 일 있으면 화환 같은 거 보내요, 안 보내요? 보내죠. 꽃은 면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무 가시면 회사 가시면은 뭐 직원이 결혼해. 아니면 뭐 직원이 경조사가 발생했어. 그러면 꽃 보내는 회사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때는 이걸 달라 그래야 돼요. 뭐요? 계산서. 그 다음에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명절날 선물을 하는데 고기 선물을 해. 네, 그러면 뭐 달라 그래야 돼요? 계산서. 왜요? 고기는 면세요. 이런 식으로 아예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법인이 유일하게 안 되는 건 얘는 안 돼요. 간이과세자는 무조건 누구만 된다? 개인만. 그래서 법인은 간이과세자 될 수 없고 일반 과세자나 면세사업자는 법인 개인 다 됩니다. 근데 이제 뭘로 나눠지냐면 우리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 그래서 꽃 파는 회사야. 그러면 개인이든 법인이든 뭐가 되는 거예요? 면세사업자. 네. 지금 저희 직업전문학교도 면세사업자예요. 교육도 대부분 다 면세예요. 근데 운전면허학원 과세예요. 네. 그리고 무도학원도 과세예요. 네. 저거 있잖아요. 댄스 스포츠, 지루박 탱고 뭐 요런 쪽.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누어진다라는 거. 네. 그리고 이거 종류 못 외워요. 너무 많아서. 그리고 시험이 그렇게 엄청나게 어렵게 내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면세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대부분 먹는 거하고 관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면세에 주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 우리 병원 가잖아요. 병원도 면세예요. 왜냐면 병원비 비싸면 저소득층에서 많이 가요, 적게 가요? 적게 가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잘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조금 약점은 있긴 있죠. 이거는 매년 나와요. 뉴스에. 1년에 몇 번씩 나오는데 문제 중에 하나 뭐냐면
돈 많으신 분들이 돈 적게 내고 혜택은 많이 받고 이렇게 받는 분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우리나라 사람인데 외국에 계신 분들, 예, 그런 분들이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혜택만 받고 세금은 조금 내고 나가거나 아니면 돈 안 내고 혜택만 받고 나가거나 이런 케이스들이 있죠.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국회의원들이 일만 하셨으면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시스템 엄청 잘 돼 있잖아요. 주민등록번호 딱 치면 이 사람이 몇 월 며칠 날 어디에서 뭐 받았는지 떠요, 안 떠요? 뜨잖아요. 그러면 그건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는데 안 해요. 왜요? 자기 친구들이 그 지랄 떨고 있으니까. 맞잖아요. 우리 주변에 외국 사시는 분들이 많겠어요? 국회의원 주변에 외국 사시는 분들이 많겠어요? 그렇죠.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뭔가 법이 안 바뀌는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분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예, 우리 주변엔 별로 없잖아요. 예. 외국 유학 간 사람, 우리 주변에 많아요? 국회의원 주변에 많아요? 국회의원 주변에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혜택이나 이런 것도 자기들이 이제 유리하게 만들죠.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만약에 국회의원 돼도 내 주변 사람한테 유리하게 가지. 맞죠? 아무 생판 상관없는 사람한테 유리하게 만드는 건 몇 개 없을 거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다. 원래 그게 맞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 나중에 외울 거예요. 간이과세자 외울 거예요. 우리는 나중에. 요거 잘 받으시고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10시 35분에 저기 287페이지 과세기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